노후의 평안은 정리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다. 젊을 때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아도 되고, 중년처럼 책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숨을 고르며 살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니 마음은 이상하게 더 자주 피곤해진다.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괜히 스쳐간 말 한마디, 오지 않은 연락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는다. 돈 때문인가 싶다가도 사람 때문인가 싶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해 보지만 어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서로 겹쳐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에 가깝다. 노후의 불안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조금씩, 조용히, 미뤄둔 관계와 말, 쌓아둔 걱정과 비교,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시간들이 어느새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는다. 오늘 이 이야기는 노후에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다루어야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노후의 경제 문제는 흔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된다. 연금이 충분한지, 통장에 남은 숫자가 어떤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같은 계산들이 노후의 안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불안은 그 숫자보다 조금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보다 돈에 대한 생각이 하루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그 비중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쉬지 못하게 된다. 젊을 때는 부족해도 견딜 수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충분했고,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중년에는 빠듯해도 멈출 수 없었다. 가족과 책임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후에 접어들면 같은 계산도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앞으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 각자의 속도와 형편이 더 또렷이 보인다.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누군가는 한결 가벼운 얼굴로 시간을 보낸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내 삶을 굳이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계산이 시작된다. 이때 돈은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재는 잣대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노후의 경제 불안은 얼마가 모자란가라는 질문으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기준은 계속 바뀌고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진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비교가 멈추지 않으면 불안도 함께 멈추지 않는다. 노후에 돈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정말로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이 하루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다. 통장 잔고를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돈이 줄어든 건 아닌데 자꾸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형편을 계산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왜 못 가나? 내 노후 준비가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 생각이 커질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가치를 증명하는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불안은 사람 관계로 번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괜히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렇게 노후의 경제 문제는 돈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 노후에 접어들면 사람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약속은 예전만큼 많지 않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는 서서히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자주 피곤해진다.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었는데 남아있는 몇몇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말 한마디쯤 웃고 넘길 수 있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마음에 남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르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오르고 괜히 나를 평가받았다는 느껴질 때도 있다. 그 순간 우리는 관계를 돌아보기보다 내가 예민한가부터 자책하게 된다. 사실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다. 노후의 관계는 예전보다 마음,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여백이 늘어난 만큼 사람의 말과 태도가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커진다. 그래서 관계는 줄어들어도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진다. 이쯤 되면 우리는 돈보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한다. 외롭지 않기 위해, 불안을 달래기 위해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마음을 채워주지는 않는다. 어떤 만남은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한다. 어머니의 친구 김 선생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주 모임에 나갔다고 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고 같이 나이 든 사이라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오늘도 또 누구네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더라. 누구네는 집을 샀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 잘 지내고 있는데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약속을 자연스럽게 미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연락을 조금 줄이고 만남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꿨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저 거리를 둔 것뿐이었는데 말이다. 노후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밀어내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한 일이다. 이 관계가 지금의 나를 회복시키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판단이 아니라 관찰에 가깝다. 만나고 나면 괜히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히지 않는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곁에 남는다. 반대로 만남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돌아오는 길에 왜 그 말을 했는지 곱씹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후에는 관계를 넓히는 능력보다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 모든 인연을 붙잡고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몇몇 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생각보다 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다. 끊을 수 있는 관계는 대개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끝났던 관계다. 어느 순간부터 기대가 사라졌고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오래 이어왔다는 이유로 형식만 남아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예의와 미안함은 그 관계를 붙잡는 가장 강한 이유가 된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지금까지의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정을 미루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끝내지 못한 채 조금씩 마음을 닫아간다. 늘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만날 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으면서도 정작 듣고 싶어 하는 건 내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거리를 꺼낼 기회다. 그런 만남 후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무겁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로 하루의 기분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도 있다. 그래도 자식은 있잖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같은 말들. 위로하려는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내 감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약속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피곤해지는 만남이라면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관계 앞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나 하고. 하지만 노후의 시간은 다시 채울 수 없는 시간이다.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큼의 여유와 에너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의 말과 감정에 계속 내어주고 있다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소모에 가깝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조용한 선택이다. 연락을 조금 줄이고 만남을 자연스럽게 미루고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관계에 마음을 다 써야 할 의무는 없다. 이 과정에서 마음 한편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괜히 내가 냉정해진 건 아닌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마음이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노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얽혀도 삶은 충분히 이어진다. 오히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서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가족처럼 삶의 뿌리에 닿아 있는 관계,
오래 쌓인 시간 때문에 쉽게 돌아설 수 없는 인연, 피할 수 없이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이웃과의 관계는 정리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끊는 대신 형태를 바꾸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다. 말을 더해도, 설명을 더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지고 그 실망은 말끝을 날카롭게 만든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내 기대가 줄지 않을 때다.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한 문장은 관계를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 알아주지 않는 상대를 탓하게 되고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서운함으로 남는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택에 가깝다. 기대가 낮아지면 상대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시험대에 오르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불필요한 소음이 잦아든다. 장 선생님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방법을 터득했다고 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젊을 때는 그게 답답했다. 이 정도면 내 마음을 알아줄 법도 한데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대를 내려놓았다. 남편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관계가 편해졌다. 말이 적다고 서운해하지 않게 되니 하루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거리를 두는 일이다. 연락을 끊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상대의 기분 변화에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즉각적으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노후에는 모든 감정을 다 나눌 필요가 없다. 필요한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거리만 유지해도 관계는 충분히 이어진다.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간격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유지되고 마음은 상처를 덜 받는다. 노후의 관계는 붙잡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쉴 공간을 남겨두는 일이다. 그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관계로 바뀌기 시작한다. 말을 줄이는 용기. 노후의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 자체보다 말일 때가 많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가 남고 분명히 설명하려 했을 뿐인데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순간들이 생긴다. 설명하려는 말, 바로잡으려는 말,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이름으로 던진 말들은 관계를 가볍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다. 젊을 때는 말이 해결책이었다. 오해가 생기면 설명하면 되었고 갈등이 있으면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믿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노후에 접어들수록 그 공식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설명은 이해보다 피로를 남긴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잘 말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순간에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모든 상황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오해를 풀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해명은 대부분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나 자신을 지치게 한다. 그게 아니라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대화는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소모된다. 설득은 더 어렵다. 상대를 이해시키려 할수록 상대는 방어하게 되고 관계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바뀐다. 이 선생님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걸 배웠다고 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고 조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대부분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관계만 어색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아니면 입을 다물기로 했다고. 처음엔 답답했지만 말을 줄이고 나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물어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시끄러워진다. 서로의 말 위에 말이 쌓이고 진짜 감정은 그 아래 묻힌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면 관계는 조용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필요 없는 설명을 내려놓는 순간
불필요한 오해도 함께 줄어든다. 노후에는 침묵이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아끼고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조용한 판단에 가깝다.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고, 말을 줄였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줄이기로 선택한 뒤에야 비로소 마음은 숨을 고르기 시작한다. 관계는 덜 흔들리고 하루의 끝은 조금 더 가벼워진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 말을 아끼는 것과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노후에 말을 줄여야 한다는 깨달음은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노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마음은 계속해서 소모된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있다. 같은 말, 같은 태도가 되풀이될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달아간다. 그럴 때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 분명한 선을 긋는 말이 된다. 설명도 변명도 없이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으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표현이다. 노후에는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이유도 없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속에 불편함이 쌓이는 관계는 결국 더 큰 거리로 이어진다.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차갑지 않으면서도 명확하다. 상대를 밀어내지 않지만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결단의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다. 관계를 끊기 위한 말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말이다. 노후의 말은 길어질수록 힘을 잃는다. 한 번, 분명하게, 감정 없이 말하면 충분하다. 최근 박 선생님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식 자랑을 했고,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들어줬다.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자식이 없으니 외롭겠다라는 말을 던졌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짧고 명확하게. 친구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뒤로 조심스러워졌다.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한마디 이후로 만남이 더 편해졌다. 서로의 경계가 분명해지니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함이 먼저 찾아올지도 모른다. 괜히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되고 내가 너무 단호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선택을 이제야 꺼내 들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이 결단의 말은 관계를 깨뜨리기보다 오히려 단순하게 만든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서로의 경계가 분명해지면서 관계는 더 이상 불안 위에 서 있지 않게 된다. 노후에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켜낸다. 침묵으로 자신을 잃지 않고 결단으로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 그 균형 위에서 비로소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노후의 건강은 병원 기록이나 검사 수치보다 삶의 리듬에서 먼저 드러난다. 어디가 아픈지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가 몸 상태를 더 정확하게 말해준다. 몸이 아픈 것보다 쉴 틈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남는다. 노후가 되면 몸을 챙길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약속을 거절하지 못하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말에 마음을 쓰고 이미 정리했어야 할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 몸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을 지치게 한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운동을 더 해야 하나, 약을 챙겨야 하나 고민하지만 문제의 시작은 그보다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건강은 의지로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에 가깝다. 이웃집 박 선생님은 70대 중반인데도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간다. 예전에는 혈압약도 먹고 무릎도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약도 줄이고 병원 가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걱정할 일을 줄였더니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는 자식 걱정, 돈 걱정, 남의 시선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았다고 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였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 몸이 좋아져서 걱정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걱정을 줄이니 몸이 좋아진 것이다. 그래서 노후의 건강은 운동이나 약보다 정리에서 시작된다. 관계를 조금 줄이고 말을 아끼고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잠드는 시간이 달라지고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루의 끝이 덜 피곤해진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노후의 건강은 몸을 더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쉬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데서 회복된다. 모든 일정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서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한다. 강 선생님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작년보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좀 줄였어요. 의사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강 선생님은 진심이었다. 1년 전만 해도 매일같이 자식들 걱정, 손주 걱정, 친척 걱정에 잠을 설쳤다. 전화 한 통 안 오면 괜히 불안하고 명절 때마다 집안일로 몸이 망가졌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다.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하는 횟수를 줄이고 명절 준비도 간소하게 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 결국 노후의 건강은 얼마나 열심히 관리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렸는지에 가깝다. 관계와 말을 정리하며 삶의 리듬이 단순해질수록 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돈, 사람, 말, 건강은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도 함께 흔들리고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마음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 노후의 불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조금씩 쌓여온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어느 순간 마음을 가득 채웠을 뿐이다. 무언가가 크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을 때 불안은 조용히 자라난다. 돈에 대한 걱정이 사람 관계로 번지고 사람과의 긴장이 말을 날카롭게 만들고 그 말들이 다시 몸을 지치게 한다. 이렇게 이어진 흐름 속에서 문제는 점점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정리는 포기가 아니다.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 선택하는 일이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되고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걱정을 끝까지 안고 갈 필요도 없다. 선택의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단순해진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순간 하루의 밀도는 달라진다.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들고 관계는 조용해지며 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덜 흔들리고 하루는 조금 더 가벼워진다. 노후의 평안은 무언가를 더 갖추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했던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 삶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이제 노후의 문제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고민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된다. 덜 흔들리기 위해 덜 붙잡고 덜 말하고 덜 비교하는 선택. 그 선택들이 쌓여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질 준비를 마친다.
노후에 잘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다.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고, 하루를 스스로 무겁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에 가깝다. 삶의 크기를 키우는 대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선택이다. 오늘 당신이 조금 덜 비교했고, 조금 덜 말했고, 조금 덜 얽혔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산 하루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마음이 덜 피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을 정리하고, 말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은 차가운 결단이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 살아온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예의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이다. 윤 선생님은 최근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한다. 오늘 친구 만남을 정중히 거절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오후가 더 필요했다. 그렇게 보낸 하루가 아깝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약속을 거절하는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약속에 응하는 것이 성실함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과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노후의 평안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다. 무언가를 더 얻은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충분했던 삶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순간 조용히 시작된다. 정리된 일상 속에서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다.